검찰의 생각은 다르죠. 검찰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일전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렇게 검찰이 적시를 했죠.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이 크게 저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세 가지인데 징역 36년 6개월, 최소 징역 11년에서 스타트가 돼서 36년 6개월까지 가능하고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중대한 범죄를 이재명 대표가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구속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법정에서 뭔가 녹음된 녹취 파일을 하나 재생을 할 것 같습니다. 재생. 이 내용, 이거 처음 알려지는 내용입니다. 7월 20일쯤에 수원구치소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접견을 합니다. 민주당 측의 인사들이 이화영 부지사를 수원구치소에 찾아가서 만나요. 접견을 해요. 그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랬더니 그 찾아간 민주당 측의 인사들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위에서 검찰 탄압에 허위 진술을 이화영 내가 했다라는 취지의 서신을 써달라고 한다. 위에서 그런 걸 원해요. 검찰은 여기에서 그 위는 이재명 대표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월 21일 날 저렇게 만났고 공교롭게도 7월 21일 다음 날 이화영 씨가 옥중 편지를 공개하죠. 쌍방울에 방북비 등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요. 따라서 이재명에게 사전 보고된 내용도 아닙니다. 저렇게 대화를 주고받은 걸 녹취 파일을 검찰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정에서 저것을 재생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정미경 의원님 저것은 증거 인멸 쪽에 좀 해당되는 부분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딱 떨어지는 증거 인멸이죠. 보통 이제 구속된 피의자를 만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만나는 건 접견이라고 해요. 그건 다 비밀이 보장되죠. 근데 일반인이 만나는 건 뭐라 그러냐 그냥 면회라고 해요. 예? 그냥 일반 면회. 저 분명히 일반 면회 형식으로 지금 접촉한 거잖아요. 일반 면회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녹음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모든 구치소는요 일반 면회일 때 녹음을 해요. 그럼 녹음하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조폭 수사할 때 그 녹음한 거는 그 녹음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양형의 자료로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공범이 누구인지 수사에 이용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걸 녹취하는 걸 몰랐을까요? 이미 다 사실은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런 대화를 나눴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급해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이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당연히 그 녹음한 녹취 파일을 가지고 틀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예? 증거 인멸 지금 했다. 이렇게 하니까 구속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아까 예. 이재명 대표가 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영장 실질 심사 받던 날 라디오 방송에 했던 거 틀어주셨잖아요. 예, 들었죠. 그걸 보면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사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건 내서 예? 법률 전문가잖아요, 변호사.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자기 사건에 적용하면 아주 그대로 딱 떨어집니다. 지금 저도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지만 보세요. 증거 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그다음에 부인하니까 더 구속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또 본인이 뇌물죄 부분은 부인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증거 조작이나 증거 인멸이 충분히 의심되고 네.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고 지금 딱 떨어지지요. 이화영 전 부지사 예. 그 진술 번복 부분이요. 그러니까요. 오늘 그 실질 심사 받고 내일 구속영장 발부 거의 100%입니다. 정미경 의원님은 영장 발부 가능성이 99.99%도 아니고 100%라고 보시는 거의 거예요? 100%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 네. 자기가 지금 구속될 거라는 걸 과거의 진술로 보면 다 그냥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100%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인데 하나의 기준은 근데 검찰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범죄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 구속을 결정짓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증거인멸 아니겠습니까?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오늘 법정에서 검찰은 녹음이 된 재생 파일 이걸 한 2개 정도 틀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하나가 뭡니까? 도주의 우려, 도망의 우려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중형이 선고가 되는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도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펄쩍 뛰죠. 무슨 얘기들 하세요? 제1야당 대표가 어딜 도망갑니까? 수사 재판에도 성실히 임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자서전에 쓴 내용을 오늘 법정에서 어필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강조할 것이다. 2002년 검사 사칭 혐의를 받을 때 이재명 대표가 동생의 인적 사항을 불러서 경찰의 검문을 피한 바가 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배터리도 제거한 바가 있다. 이재명 대표가 자서전에 스스로 적은 내용입니다. 2004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을 때는 일종의 치외 법권 구역이었던 주민교회 건물 지하로 피신한 바가 있다. 구속되기 싫어서 도망갔다. 어떻습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까지 봤을 때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검찰이 상당히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지만 예. 이 기본적으로 판사도 객관적으로 이 피의자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기 마련입니다. 이 제1야당의 대표라는 점 도주 우려가 비교적 낮죠. 그런데 이제 예. 검찰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건 저희가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보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전부 죄를 자백을 하면요.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도주의 가능성도 낮다라고 보는데 범죄의 혐의가 상당히 중한데 부인을 하면 기계적으로 도주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한 상황상 검찰로서는 도주 우려보다는 아무래도 증거인멸의 우려 쪽에 좀 더 방점을 찍어서 전략을 펴나갈 걸로 보이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인 접견을 가가지고 녹음이 되는 상황에서 허위 편지, 옥중서신을 쓰게 했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 상상하기 어렵다.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국회의원이었고요. 예. 또 민주당 당적을 가진 변호인들이 수사 단계에서 조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접견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런다면 지금 기사 내용도 다소 애매모호합니다. 예. 이를테면 당의 입장이 어떠냐라고 하고 이게 허위 사실을 종용받았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아이고. 당의 입장이 어떤지 확인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사실관계대로 옥중서신을 썼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또 하나 이 녹취를 풀겠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자서전을 오늘 영장실질에서 오픈하겠다는 거 예. 검찰발 기사입니다. 전형적인 변호인이 이걸 알 수가 있습니까? 법원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영장실질에 현출된 자료가 아니니까요. 예, 일부 예. 언론에게 이런 단편적인 사실을 공개해서 언론에 나오게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 전 검찰 진짜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이렇게 수사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뭐 엇갈립니다. 뭐 우리 정미경 의원님께서는 영장 발부 확률은 100%입니다. 우리 장윤미 변호사나 박성민 최고는 아이고 무슨 소리 이거 기각될 겁니다. 이런 것이고요. 최종 판단은 유창훈 판사가 할 겁니다. 아마 고민이 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 문턱을 좀 넘어야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동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된 게 57차례. 그 가운데 가결된 사례는 10건밖에 없었습니다. 47건은 부결이 된 것이죠. 가결이 돼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10건 가운데 10명 가운데 8명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됐어요. 영장 발부율 말 그대로 80%. 돌려볼까요? 자, 이재명 대표 측근들. 첫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다 구속이 됐어요. 이화영 부지사 2022년 9월 28일 날 첫 영장심사가 있었는데 구속. 김용 부원장 역시 마찬가지로 첫 심사 때 구속. 정진상 전 실장 마찬가지.
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확률로만 보면 구속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글쎄요, 단정할 수는 없겠죠. 유창원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상황이 아주 어수선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